오늘은 이제 동사의 시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동사는 영어에서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동사는 그러니까 시간의 그 순서, 시간 종류에 따라서 총 12개의 시제를 가지는데 오늘 이제 그 첫 시간 이제 동사의 시제, 단순 시제 파트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동사의 전체 시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영어에서 시제는요, 이제 흔히들 12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총 12개의 시제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럼 이제 이 12개의 시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2개의 시제가 있느냐? 자, 우선은요, 볼 것이 이제 단순 시제, 기본 시제죠. 단순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시제가 있어요. 그 다음 완료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 완료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각각의 네 가지에 대해서 기준 시제가 되는 현재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로 이제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여기 대해서 단순 진행 완료 진행 이렇게 해서 4, 3, 12에서 총 12개의 시제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단순 시제는 비동사에 있어서 am, are, is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에 대해서 일반 동사의 원형 또는 거기에 대해서 s나 es가 붙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당연히 동사 원형의 ed 형태의 규칙형이나 아니면 불규칙 과거라는 게 있죠. 미래 시제는 기본적으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뒤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진행 시제는요, 현재 진행이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에 대해서 진행이다 해서 현재 진행 시제. 자, 비동사의 현재형인 am, are, is.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뒤에 동사 원형의 ing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진행 시제, 당연히 동사의 과거형인 was 또는 were.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의 ing에 해당하고요. 미래 시제는 앞에 will이죠.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만약 동사 원형의 ing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진행 시제 기본 형태고요. 그 다음 보는 게 완료 시제인데요.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또는 삼시단수의 has. 그 다음에 pp. 자, pp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뒤에 따라 정리를 조금 할 겁니다. 자, 과거 완료는요. 과거 시제 완료. 과거 완료는요. 이 have, has의 공통 과거형인 had. 그 다음에 pp에 해당합니다. 다음 미래 시제는요. 미래 완료죠. 그래서 마찬가지 will, have, 그 다음 pp가 되겠죠. 자, 마지막 현재 완료 진행 시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를 묶어서 현재 완료 진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료 진행, 완료 시제는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have pp예요. 진행 시제는 보듯이 비동사 뒤에 ing죠. 진행 시제는 비동사의 ing예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어주느냐? 자, 완료 시제에서 have는 바꿀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ing 또한 진행 시제에서 ing가 없으면 틀려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이 비동사를 뭐로? pp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바꿔주면은 have, has의 비동사의 pp형 been 그리고 ing가 되는 거죠. 과거 완료 진행 마찬가지 had, been, ing고요. 미래 완료 진행 조금 길죠? will, have, 그 다음에 been, ing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개의 시제 기본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전체 시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제에 이제 각각 나타내는 시간의 어떤 시점,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제 여러분이 동사의 시제를 이전에 해본 적이 있다면 거의 많이 봤을 만한 타임라인 선이에요. 그죠? 자, 기준 시제를 우리가 현재로 따집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이전은 과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시제에서 과거는 어느 시점을 찍어서 과거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마찬가지 현재 이후의 일은 무조건 미래지만 한 시점을 찍어서 우리가 임의로 미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은 단수 시제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현재, 과거, 미래를 얘기해요. 그러면 진행 시제 어떻게 했냐?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의 앞뒤로 계속 진행되는 시제. 그죠? 얘를 우리가 현재 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기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진행이라고 하고요. 자, 마찬가지 미래를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진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완료 시제가 있어요. 그죠? 완료 시제는 뭐냐면 기준 시제보다 이전에 시작한 일이 그때까지 영향을 준다 할 때, 그때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영향을 줄 때 우리가 얘를 현재 완료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 과거 이전의 일이 과거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이전의 일이 미래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미래 완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 완료 진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현재 완료와 현재 진행이 합해져야 돼요. 따라서 현재 이전에 시작된 일이 쭉 이어져서요. 언제까지?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얘를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치 과거 완료, 과거 이전에 시작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 진행이죠. 미래 이전에 시작된 일이 미래에도 계속되고 있다. 마찬가지 미래 완료 진행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타임라인 내에서의 그 시제가 어떤 범위를 표현하는지 같이 체크를 일단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12시제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지금 진행할 거 단순 시제,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있던 단순 시제로서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단순 시제는요. 단순 시제 또는 책에 따라서 기본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바로 현재 시제가 있죠, 그죠? 현재 시제를 얘기합니다. 현재 시제 언제 사용하느냐?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하게 현재의 사실, 상태,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서 볼 것은 He is a student. 현재 동사죠. He likes a 그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이때 likes. 그죠? 왜 현재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그냥 살펴줄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체크하는 것이 일반 동사. 현재 시제는 일반 동사의 뒤에 s나 es가 붙는다는 거. 이 부분 따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쉽고 이제 내용이 이제 조금 애매해서 뒤에 수업 시간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은 현재 사실이나 상태나 동작이 아닌데 언제 현재를 쓰느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실제 요거는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1학기 다 익혀야 돼요. 그때까지 안 익히면 곤란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자,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얘가 원래는 현재 시제가 아닌 경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불변의 진리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 또는 수학적 사실력 그리고 반복적인 습관 그죠? 그리고 속담
격언 그리고 일정 비행기나 뭐 기차의 일정 스케줄 등을 얘기를 하겠죠. 자,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불변의 진리라는 거는 과거에도 사실이고 현재도 사실이고 미래도 사실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과학, 수학적 사실, 습관, 속담, 격언, 일정. 얘들의 공통점은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아마도 미래에도 계속 될 거라는 얘기예요. 반복적이라는 거죠. 공통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the earth 지구는요. is 어때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현재 사실.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people said that the earth 자, 똑같이 라운드입니다. 자, 비슷한 문장으로 people said that the earth blank flash라 했어요. 자, 이 두 개의 블랭크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말한 것은 이미 과거로 갔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 주절에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도 시제를 일치시켜서 과거가 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구가 둥글대요. 지구가 평평하답니다. 플랫이래요. 자,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뭐예요? 지금 기준으로서 누구나가 인정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이제 세계가 이제 많이 바뀌고 해서 지구의 모양이 바뀌면 얘들 거짓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불변의 진리 사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면서 과학적 사실로서 증명이 된 것으로 앞에가 과거라도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여기에 is처럼요. is라는 현재 시제를 적어준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지구가 평평하대요. 자, 지금 기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말했을 때 물론 그 말했던 사람들 기준에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기준 현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얘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항상 현재 시에 쓰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요. 얘가 과거이기 때문에 얘도 과거로서 was라는 시제를 사용해준다는 얘기예요. 되죠? 자, 두 개의 차이입니다. 과거 동사가 오면 과거 동사 오는 게 일반적인 이제 문법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was가 아닌 is를 썼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다시 원칙표 치우고 갈게요. 계속 갈게요.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항상 현재 시에 쓰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뭐 지금 중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이라면 이미 많이 들었을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물론 앞에 것도 나오는데 얘는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줍니다. 뭐냐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가 아닌 제도 부사절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요. 항상 현재 시제 쓰는 경우 전체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이제 문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미래에 써야 되는 자리에 현재 쓴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I will tell you the story when he 자, 여기서 내가 come이라는 동사를 넣고 싶어요. 자, 동일한 문장입니다. I will tell you when he 맨날 come이라는 동사 넣을 거예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I will tell you the time when he like 맨날 come이라는 동사를 넣을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문제 한번 구별해 보시고요. 하나 더. I wonder if he 맨날
똑같이 come이라는 동사를 변형을 해서 넣어볼게요. 자, 뒤에 tomorrow를 넣어볼까요? 좀 더 확실하게. 그 다음에 I will go if he 자, 얘가 tomorrow예요. 자, 똑같이 이 5개의 칸에다가 come이라는 동사를 넣을 거예요. 자, 어떤 형태로 넣을 것이냐? 일단 팁을 주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일단은 will이 보여요. 그죠? will이 보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자, 현재 시제에 comes냐? 이니까 현재 시제에 comes냐? 아니면 앞에 있는 will, 미래가 나오니까 will come이냐? 자, 둘 중에 하나를 넣으면 돼요. 자, 5개의 칸에 어느 게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잠시 해보시고 자, 일단은 이제 조건은 그거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에서 현재다. 자, 위의 문장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나눠보시면 when 있고요. when 있고요. when 있어요. 마찬가지 if가 있고요. if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길래 이제 comes냐 will come이냐를 나눠주느냐 하는 문제. 자,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나는 말해줄 겁니다. 일단 미래 시제예요. 너에게 말해줄 거예요. 간접 목적어예요. 그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어때요? 문장이 완전하죠? 빠진 거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끝이에요. 자, 미래 시제예요. 자, 그가 올 때예요. 그죠? 자, 그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의미상. 안 왔어요. 그죠? 오면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 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앞에가 will이기 때문에 얘도 will come을 쓰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여기까지 문장 완전하다 했어요. 자, 구나 저를 따지고 이제 품사를 따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문장 뒤에서 when이 뭐뭐 할 때로 해석이 되면 그가 올 때 그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해서 앞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앞문장 전체 수식하는 거는 뭐냐? 부사절이에요. 게다가 때를 나타내죠. 시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시간의 부사절에서 will come이 아니라 뭐다? comes, 현재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얘들은 뭐냐? 내가 말해줄 거예요. 똑같이 미래예요. 너에게, 당신에게 말해줄 건데 뭐가 없어요? 무엇을이 없죠. 저 직접 목적어 없어요. 그러면 지금 when부터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직접 목적어 자리가 돼야 되고요. 이때 그러면 when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언제라고 해석이 돼요. 언제? 그가 올지를 말해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직접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품사가 명사죠.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얘가 때를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내지만 뭐가 아니다? 부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절이죠. 그러면 얘는 시제를 일치시켜서 그가 언제 올지를 말해주겠다라고 해서 will come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러면 간접 목적어도 있고 그 시간을 말해주겠다 해서 직접 목적어도 있는데 얘는 왜 부사절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자, 시간을 말해준대요. 어떤 시간? 자, 시간과 when은 둘 다 시간이에요. 뭐냐?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가 올 시간이에요. when이요? 해석 안 돼요. 해석 안 되고요. 그가 올 시간이에요. 타임 명사죠?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절입니다. 그죠? 형용사절에 해당하고요. 자, 형용사절일 때는 부사절이 아니에요. 따라서 will come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 더 갈게요. 자, 시간의 부사절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두 번째. 자, if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만약 뭐만 한다면 조건이에요. 그죠? 조건의 부사절. 그런데 얘 보세요. 나는요, 궁금합니다. 근데 뭐뭐쓸 궁금해하다 타동사죠. 뭐뭐쓸, 을를, 목적어 없어요. 그 말은 이 전체, if야 전체가 뭐냐면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이에요. 목적어고요. 그러면 이렇게 목적어 명사절이 될 때는 마찬가지 if가 오더라도 부사절이 아니에요. tomorrow래요. 미래예요. 그럼 뭐다? will come. 해석은요. 나는 궁금합니다. 그가 내일 올지 어떨지 뭐뭐인지 그죠? 뭐뭐인지가 궁금하다라는 if의 명사절이고요. 반면 이 같은 경우는 내가 갈 겁니다. 문장 끝이에요. 고는 일형식 동사예요. 내가 갈 겁니다. 끝. 그가 내일 온다면 뭐뭐 한다면 조건의 부사
4절이다는 거죠. tomorrow가 왔지만 will come을 쓰지 않고요. comes라는 현재를 쓴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시간 조건 부사들에서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 얘는요, 이제 왕래 발작 동사라는 게 있어요. 물론 왕래 발작 동사 말고도 다른 동사도 간혹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왕래 발작 동사가 오는데 무조건이 아니고요. 뒤에 가까운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나타낼 때 우리는 이 왕래 발작 동사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왕래 발작 동사 가고 오고 그죠? go, come, 발, 출발합니다. start 그죠? 도착합니다. arrive 그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고 가고 그죠? 출발, 도착 뭐 이런 동사들 얘를 가까운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예문 하나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요. She 뭐야? comes here tomorrow. 자, 내일이라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자, comes는 무슨 의미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된 미래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항상 현재 시제를 사용해 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죠? 그 다음 과거 시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요. 과거 시제 언제 사용하느냐? 당연히 뭐예요? 과거의 사실, 상태, 동작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제 아까 살짝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분사, 과거 분사 나타내는 3단 변화, 동사의 3단 변화라는 건요. 따로 수업 시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외워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다. 그러면은 he was kind then이 그때라는 과거죠. 그죠? 그래서 was 과거 시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살짝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약간 현재를 써야 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과거가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변 시제와 상관없이요. 얘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역사적 글씨 잘 안 보이나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역사적 사실. 역사는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이것이 주변 이제 시제 환경에 따라서 과거 시제가 아닌 다른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은 항상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되죠? 예문 하나 들면요. 이건 뒤에서 이제 완료 시제 표현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자, he told me that the Korean War 그다음에 in 1950. 자, 이 자리에 break 그죠? breakout이라는 발발하다라는 breakout이라는 동사를 써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보는 것이요. told 과거예요. 자, 얘가 나한테 말한 것보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게 먼저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뭘 쓰냐면 과거의 과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하지만 미리 얘기를 하면요. had pp라고 해서 had broken out을 원래 적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 무시하고 뭘 적냐면 그냥 broke out을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되죠? 자, 그 다음요. 좀 치우고 갈게요. 자, 세 번째는요. 자, 과거의 습관에 대한 표현을 아셔야 돼요. 아까 이제 현재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반복적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습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불규칙 습관을 얘기를 하고요.
한마디 이제 뭐 하긴 하는데 자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막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상관적으로 이제 규칙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불규칙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은 조동사 would를 가지고 와요. would 다음에 주로 빈도 부사가 잘 와요. 빈도 부사라고 하는 것은 often, 종종, sometimes, 때때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가지고요. 해석은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과거에 하곤 했었어요. 자, 규칙 습관 그리고 또는 뭘 쓰냐면 지속적 상태에 대해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과거의 지속적 상태입니다. 지금 과거 시제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조동사 used to 동사 원형이고요. 해석은 뭐뭐 하곤 했다 같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이 달라요.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속적 상태로서 뭐뭐였었다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 습관에 대해서 불규칙이냐 규칙이냐 했을 때 특히 이 부분, 그죠? 이것은 would 동사원형, used to 동사원형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So my father would often go fishing on Sunday. 이럴까요? 두 개 문제 더 비교할 겁니다. 똑같이 my father used to go fishing on Sundays. 그리고 맞잖아요. There be a big tree here. 자, 요게 세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일단은 위에 두 문장 구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두 문장이 어떤 차이이길래 위에는 would를 적고 밑에는 used를 적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요. 여기서는 would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used가 보여요. on Sundays와 on Sundays의 차이로 보시면 되죠. 물론 빈도부사가 오긴 왔어요. 빈도부사가 하나의 팁인데 여기서 더 팁이 되는 건 얘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나의 아버지는요 낚시를 가곤 했었습니다. 일요일에. 그죠? 일요일에 가곤 했어요. 종종 가곤 했어요. 지금은 글쎄요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아버지가 낚시를 가곤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요일데스는 무슨 표시냐? 얘는요 뭐뭐마다 하는 표시예요. 요일데스는 뭐마다, 즉 일요일마다요. Every Sunday죠. 그죠? 자, 일요일마다 갔다는 건 규칙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규칙적 습관이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자,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한 그루 여기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would를 쓸 것이냐 used를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나무라는 건요 일단 심겨지면요 물론 이제 뭐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무라는 건 큰 나무가 있으면 얘는 일단은 있을 땐 계속 있다가 사라지면 완전 없어지겠죠. 이게 아침에 있었는데 저녁에 사라졌다 다음날 또 나타나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규칙적이고 지속적 상태로 이어지는 used to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used to be a big tree 하면요 여기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서 단순 시제 과거 진행됐고요. 바로 이어서 미래 시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시제입니다. 자, 미래 시제는요. 자,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는 다른 게 미래라는 거는 누구도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눈앞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란 건 예측하고 예상하는 거지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미래 시제라는 거 미래의 사실, 상태, 동작에 대한 예상 또는 기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e
will go to America next year. 그죠? 자, 그가 내년에, 자, 내년이라는 건 미래예요. 그죠? 내년에 미국에 갈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예상이에요. 또는 기대겠죠. 그죠? 확신이 아니란 얘기야.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미래 같은 경우는 그 미래시를 써야 되는 경우냐? 그건 없어요. 없고, 기본적으로 요 시제가 있는데, 미래시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 조동사 한번 파악을 할게요. 자, 미래 조동사. 그러니까 미래시를 쓸 때는 앞에 조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will이 있어요. 그죠? 자, will은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be going to 부정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것은 100%는 아니에요. 거의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보통 같은 표현으로 대체 쓸 수 있지만 요거는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will은요 그냥 막연한 예상이에요. 하지만 be going to는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요. 무슨 말 되죠? 약간의 그런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학교 시험에서 크게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용해서 쓸 수 있구나. 하지만 약간의 무계획, 살짝 계획이 있는 것, 그 정도 구별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문 바로 가면요. I will help you. 자, 내가 널 도와줄 것입니다. 도와줄 예정입니다. 이때 I am going to help you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be going to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구별해 줬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통 1학년 또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이제 내신에서 문제 나오는 부분인데 자, 똑같은 be going to라도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있고요. be going to 명사가 있어요. 이때 명사는 주로 뭐냐면 장소를 나타내고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 단순 다음에 배우게 될 진행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얘는요. 이렇게 쭉 연결되고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미래 시제죠.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갈로가 묶여요. 뭐냐면 얘가 이제 to가 뒤에 연결이 돼서 어디에 가는 중이다라는 우리 뒤에 배울 진행 시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구별은 쉬워요. to 뒤에 동사가 왔느냐, to 뒤에 명사가 왔느냐 구별하시면 돼요. 그죠? 이 구별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해서 미래 시제로 가요. 그죠? 가는데 뒤에서 우리가 따로 이제 will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 여기서는 미래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will은 플러스 뭔가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일단 넣어주세요. 자, 두 번째. 자, will의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shall이 있어요. shall은 최근에 많이 안 써요. shal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은 맨날 이제 해석은요.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때에 따라서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 shall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shall이 이제 주어로 왔을 때니까 우리가 문장이 주어 그 다음에 shall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쭉 왔을 때요. 이때 shall이 의미한 건 뭐냐면 주어가 동사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로 하기가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she shall go home soon. 자, 그녀가 곧 집에 갈 겁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냐면 곧 집에 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숨은 뜻은 자,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I예요. 말하는 사람. 내가요. I will let her go home soon. 그러니까 내가요. 곧 그녀가 집에 가게 할 거라는 바로 화자의 의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shall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shall 같은 경우 또 유용하게 쓰인 표현이 의문문에 썼어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shall I come in 했어요.
자, 아까 평서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였어요. 하지만 의문문에서는요, 누구냐면 듣는 사람. 그러니까 청자라고 얘기하죠. 의지를 묻는 거죠.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통? 유죠, 너죠. 말하는 사람 나라면 듣는 사람은 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should I come in 하는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do you want me to come in?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냐를 묻는 거죠. 내가 들어가는 것을 당신이 원하시나요?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으로 shall이 씁니다. 예전에는 이걸 갖다 뭐 shall, will, shall 여러 가지 많이 배웠는데 지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조동사에 대해서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자, will이요. 아까 바로 이제 첫 번째는 미래를 나타낸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will이 뭘 나타낼 수 있냐면은 현재의 고집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He will not listen to me. 자,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으려 하다. 뭐 낫이 없이 뭐뭐 하려 하다라는 거겠죠? 이 주어의 고집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실제 will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will이 명사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명사로 쓰인 게 이제 뭐냐면 뜻, 의지 또는 유언장이란 말이 있어요. 유언장이 뭐예요? 죽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로도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조동사가 will, shall 말고도요, 그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 이제 있어요. 뭐가 있냐면 be about to 부정사. 얘는 좀 미래 시제에서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 그래도 왔을 때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 정도는 아세요. is about to, be about to 동사 원형은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be 동사 뒤에 to 부정사 바로 와서요. 이건 뒤에 to 부정사라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자, be 플러스 to 부정사 할 때는요. 그냥 이 자체가 뭐뭐 할 예정이다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하나 들면요. She is about to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about to 뭐랄까요? To sleep 할까요? 그녀가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자요. 곧 잘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에서 이제 미래 시제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단순 시제였습니다. 각각의 이제 시제 쓰임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네. 진행 시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진행 시제는요, 내용이 이제 그렇게 많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 시제는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 ing가 붙는다는 거고요. 해석이 하는 중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비동사를요, 현재 MREG를 하면 현재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뭐 과거 was를 하게 되면 과거 진행, will be가 되면 미래 진행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뒤에 이제 진행이라는 것 자체가요, 동작을 나타내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ing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 원칙이 동작 동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런 동작 동사처럼 진행을 의미할 수 없는 진행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동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로 뒤집어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 진행 시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되고 실제 진행 시제라고 하면 이것만 외우셔도 그냥 끝나요. 뭐냐면 여기에 진행을 쓸 수 없는 즉 진행형 불가 동사들이 있어요. 진행을 쓸 수 없는 동사들이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소유 동사가 있어요. 가지다는 거죠. have가 가지다 뜻일 때. own 소유하다. 그 다음에 possess 매나 소유하다. 그리고 어디에 속하다라는 belong to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상태 동사요. 뭐냐면 resemble
그죠? 닮아있다. 그 다음에 exist, 존재하다.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자,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like, love, hate. 그리고 인지 또는 인식 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know, 알다, remember, 기억하다, believe, 믿다. 그 다음에 지각 동사라는 게 있죠. see, 보다, hear, 듣다, feel, 느끼다, smell, 냄새를 맡다, taste, 맛보다. 이런 것들이요. 얘들은 진행형에 쓸 수 없는 동사들이다. 자, 왜냐면 이제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문을 하나 가볼까요? 자, 두 개의 문장 있습니다. He is having a car 하는 문장과 똑같은데 He is having lunch. 자, 두 개의 문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똑같이 is having 현재 진행해 왔어요. 근데 얘는 안 되고요. 얘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서 그가 차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자, 이 차가 그의 소유이냐 아니냐가 흑과 백의 논리라는 거에는 흑백 논리로 들어가는 거지 그 사이 중간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s having을 쓸 수 없고요. 뭐냐면 has를 써야 된다는 거죠. 얘가 가지다라는 소유의 의미이기 때문에.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점심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아니죠. 여기서는 먹다예요. 똑같은 have라도 먹다라는 동작이 동사로 가게 되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다른 현재, 과거, 미래 진행 따로 막 정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요거를 기억하세요. 현재 진행형이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중 동작을 나타내지만 뭘 쓰냐면은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is leaving for 서울 tomorrow. 자, 아까 우리가 현재 시에서 이제 우리가 단순 시제 현재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미래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현재 진행에 써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예외되는 걸로 알아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은요. 그냥 형태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과거 진행은요. 기준으로서 이제 봤을 때 과거 기준으로 was, were, 동사 원형이 ing다. 미래 진행은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will, be, ing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진행 시제하게 되면요. 그냥 진행 시제의 ing 형태 제대로 바꿀 수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진행형 불가동사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